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삼풍백화점이 갑작스럽게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붕괴는 5층 한식당 부근에서 시작되어 순식간에 전체 건물로 번졌습니다.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초였습니다. 붕괴 과정은 참혹했습니다. 5층 바닥이 먼저 무너지면서 아래층들을 연쇄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각 층의 바닥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건물 전체가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게 압축되었습니다. 지상 5층 건물이 지상 1층 높이로 압축되었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런 상황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건물 잔해에 매몰되었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도 건물 잔해에 갇혀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붕괴 직후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건물 밖에 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사라진 건물을 보며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곧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규모가 워낙 크고 복잡해서 체계적인 구조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생존자가 구조된 것은 붕괴 5시간 후인 밤 11시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계속해서 생존자들이 구조되었습니다. 마지막 생존자는 붕괴 16일 후인 7월 15일에 구조되었습니다. 이는 기적적인 일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직후 시작된 구조 작업은 16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24시간 교대로 작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극적인 구조 사례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시신을 수습하는 안타까운 작업이었습니다. 구조 작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건물 잔해의 복잡성이었습니다. 5층 건물이 1층 높이로 압축되면서 내부 구조가 완전히 뒤엉켰다. 구조대는 잔해를 조심스럽게 제거하면서 생존자를 찾아야 했다. 성급한 작업은 추가 붕괴를 야기하여 생존자들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생존자 구조에 집중했습니다. 구조대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생존자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음성 탐지기, 열감지기, 생명 탐지기 등이 동원되었습니다. 잔해 사이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구조대원들이 긴장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구조 사례는 붕괴 6일 후인 7월 5일에 일어났습니다. 박승현 당시 19세이라는 여성이 살아서 구조되었습니다. 그녀는 지하 매장 화장실에 갇혀 있었는데 물과 음식 없이 6일을 버텼습니다. 그녀의 구조는 전국에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또 다른 기적적인 구조는 7월 15일에 일어났습니다. 최명석 당시 27세이라는 남성이 붕괴 16일 후에 구조되었습니다. 그는 지하 주차장에 갇혀 있었는데 빗물과 자판기 음료수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구조는 마지막 생존자 구조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신 수습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매일 수십 구의 시신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조대원들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시신을 수습할 때는 경험이 많은 구조대원들도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로 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각각의 희생자들은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죽음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희생자들 중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곳은 5층 한식당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100명 넘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붕괴가 이곳에서 시작되면서 대부분이 즉사했습니다. 특히 회식을 하던 회사원들과 가족 모임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도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총 174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갓 취업한 신입사원부터 오랫동안 근무한 베테랑 직원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었을 뿐인데 경영진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희생되었습니다. 고객들 중에는 가족 단위 희생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쇼핑을 하다가 함께 희생된 경우,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함께 숨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족 단위 희생은 남은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어린이 희생자들의 경우는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쇼핑을 나왔다가 희생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인생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한 채 무의미한 사고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상당수의 희생자들은 즉사했지만 일부는 잔해에 갇힌 상태로 며칠을 버티다가 숨졌습니다.
이들의 경우 구조가 조금만 빨랐다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가족들은 이런 생각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소식은 전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언론들은 연일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특히 구조 작업 과정이 생중계되면서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생존자가 구조될 때마다 온 국민이 함께 기뻐했고 시신이 수습될 때마다 함께 슬퍼했습니다. 언론 보도는 사건의 원인 규명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자들은 건설 과정에서의 부실 시공, 설계 변경, 관료들의 부정부패 등을 파헤쳤습니다. 이러한 탐사 보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참사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원인이 명백한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분노가 커졌습니다. 특히 경영진이 위험을 알고도 피하면서 일반인들은 그대로 두고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들도 이 사건에 대해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고 안전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유족들이 중심이 된 진상규명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건설 과정에서의 부실 시공, 설계 변경, 관료들의 부정부패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관련자들이 입건되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람은 삼풍그룹 이한상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징역 7년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준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건설 관련자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 시공을 담당한 현장 소장, 감리를 담당한 감리단 등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벼웠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졌습니다. 건축 허가를 담당한 공무원, 감독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민사소송도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과 부상자들이 삼풍그룹과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오랫동안 진행되었고 결국 상당한 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에 대한 비판도 많았습니다. 5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공무원들과 관료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은 한국의 안전규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건설 안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감독 체계도 개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건축법의 개정이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고 설계 변경에 대한 절차도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의 감독도 강화되었습니다. 감리 제도가 개선되었고 품질 검사도 더 엄격해졌다. 부실 시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건설업체들은 안전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사용 승인 과정도 개선되었습니다. 건물 완공 후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한 검사가 더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안전 점검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은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 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책임도 강화되었습니다. 건축 허가와 감독 업무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졌고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공무원들은 더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은 한국 건설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수익성을 우선시하던 건설업체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건설업계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안전의식의 제고였습니다. 건설업체들은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안전교육이 강화되었고 안전장비에 대한 투자도 늘어났습니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도 체계화되었습니다. 품질관리도 강화되었습니다. 자재 검사가 더 엄격해졌고 시공 과정에서의 품질관리도 강화되었다. 부실 시공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설계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토도 강화되었습니다. 구조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더 철저해졌고 설계 변경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게 되었다. 설계 오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건설업체들 간의 경쟁 방식도 변화했다. 과거에는 주로 가격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안전성과 품질이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었다. 안전 실적이 좋은 업체들이 더 많은 수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체가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수익성을 우선시했고 안전을 소홀히 했다. 이런 업체들은 결국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안전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동안 경제 성장에만 집중하던 사회가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의식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반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였습니다. 사람들은 건물의 안전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쇼핑몰이나 대형 건물을 이용할 때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론의 역할도 변화했다. 과거에는 개발과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가 많았다면 이제는 안전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강화되었다.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탐사 보도가 늘어났고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들이 많아졌다.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안전감시 단체들이 생겨났고 건설 현장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활동이 증가했다. 이들은 정부와 기업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강화되었고 재난 대응 교육도 체계화되었다. 어린이들부터 안전의식을 기르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업들도 안전 경영을 중시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수익성만 강조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안전을 중요한 경영 가치로 인식하게 되었다. 안전 투자를 늘리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은 정부의 재난관리 체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한 대응 경험이 부족했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재난관리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재난관리 전담기구의 설치였습니다. 기존에는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재난관리 업무가 통합되었습니다. 재난관리 전담부서가 신설되었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구조 및 구급 체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삼풍백화점 구조 작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구조 장비와 기법이 개선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의 전문성도 강화되었고 국제적인 구조 기법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의 정보 전달 체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언론과의 협력 체계도 정립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재난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습니다. 예방 중심의 재난 관리 체계도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후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사전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위험 요소 제거가 체계화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재난 관리 협력도 강화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재난 관리 경험을 학습하고 국제적인 구조 지원 체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재난 관리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유족들은 단순히 보상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오랫동안 투쟁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족들이 가장 분노한 것은 경영진의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위험을 알고도 일반인들은 그대로 두고 자신들만 피한 것에 대해 극도의 분노를 표현했다. 이들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유족회를 결성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사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상급심에서의 형량 가중을 요구했습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관련 자료들이 은폐되거나 조작되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 관련자들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족들의 활동은 사회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시민단체들과 언론이 유족들의 투쟁을 지지했고 일반 시민들도 동참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이끄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도 전개했습니다. 안전 규제 강화와 감독 체계 개선을 요구했고 관련 법률의 개정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한국 사회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사건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외 구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붕괴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5층 바닥 슬래브의 전단 파괴였습니다. 설계 당시 아파트용으로 계획된 구조를 백화점용으로 변경하면서 하중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특히 5층 한식당의 무거운 온돌 바닥과 대형 냉장고 등이 설계 하중을 초과했습니다. 기둥의 위치 변경도 치명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매장 운영의 편의를 위해 일부 기둥을 제거하고 다른 곳에 설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구조적 안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특히 연속보의 연결 부분에서 응력 집중이 발생했습니다. 콘크리트의 품질도 문제였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콘크리트의 양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고 일부 구간에서는 규정보다 낮은 강도의 콘크리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건물의 전체적인 내구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철근 배근도 부실했습니다. 설계도에 명시된 철근 간격이 지켜지지 않았고 일부 구간에서는 철근이 누락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인장 강도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구조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설계 변경이나 용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구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원설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은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매년 6월 29일이 되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고 유족들과 시민들이 참여합니다. 이러한 추모 행사는 사건의 교훈을 되새기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안전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이 사건이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건설업계, 공무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에서 삼풍백화점 사건이 중요한 교육 자료로 사용된다. 연구 분야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건축공학, 안전공학, 재난관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사건을 분석하고 교훈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발생한 지 28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최근에도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부정부패와 안전불감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2014년은 삼풍백화점 사건과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안전규정 위반, 관료들의 부실한 감독, 이익 추구를 위한 안전, 경시 등이 다시 한번 대형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이는 삼풍백화점 사건의 교훈이 충분히 학습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최근의 각종 건설 사고들도 마찬가지다. 부실 시공, 안전규정 위반, 감독 소홀 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건설업계의 안전의식과 정부의 감독 체계가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많다. 안전기준이 크게 강화되었고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높아졌다. 언론의 감시 기능도 강화되었고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정부의 재난관리 체계도 많이 개선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경각심과 노력이다. 안전은 한 번 확보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삼풍백화점 사건의 교훈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안전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가 될 것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였습니다. 500여 명의 무고한 생명이 경영진의 탐욕과 무책임, 건설업계의 부정부패, 관료들의 안일함으로 인해 희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가 부른 참사였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안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 이익이 크더라도 안전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 가치이며 모든 정책과 사업의 최우선 고려 사항이어야 한다. 두 번째 교훈은 부정부패의 위험성이다. 건설 과정에서의 부정부패가 결국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부정부패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보여준다. 세 번째 교훈은 감독과 견제의 중요성이다. 정부의 부실한 감독과 언론의 무관심이 이런 참사를 가능하게 했다. 강력한 감독 체계와 시민사회의 견제가 있어야 비슷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네 번째 교훈은 시민의식의 중요성이다. 안전은 정부나 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문제다.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 깨어있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다섯 번째 교훈은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이다. 안전은 한 번 확보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끊임없는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은 우리에게 값비싼 교훈을 남겼다. 500여 명의 희생자들은 우리에게 안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교훈을 잊지 않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28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500여 명의 희생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각각 소중한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의식이 높아졌고 제도가 개선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